오늘은 7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1년 이상 이어진 연방준비제도의 이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여전함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예상을 2배 웃돈 민간 고용 지표에 당장 페드가 이달부터 금리 인상을 또 재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 또 S&P 500, 나스닥 모두 장이 열리면서 처음부터 1% 이상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 초반부터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민간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추가 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79% 하락해서 4455에서 지금 4411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82% 하락, 13,67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1.24% 하락해서 3,577인데 최고치 대비 현재 4.3%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25% 상승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0.92% 상승, 나머지 빅테크주들을 비롯한 주요 종목들 오늘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2.1% 하락하고 엔비디아는 0.51% 하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예상외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천히 상승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매수를 해야 하는 이 투자자들 이 입장에서는 다시 좀 하락을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수량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6% 가까이 계속 올리게 되면 시장은 다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봅니다.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16% 상승하는 동안에 이 인상적인 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이러한 상승세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위터의 대항마로 이 평가받는 어제 말씀드렸던 새 소셜미디어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스레드 기세가 초반부터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도 안 돼서 수천만 개의 계정이 오픈되는가 하면 빌 게이츠와 오프라 윈프리 등의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서 스레드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브 메타의 최고 경영자는 스레드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어요. 지난 5일 출시된 지 16시간 만에 말이죠.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출시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 화제가 됐었던 챗 GPT를 크게 능가하는 속도예요. 트위터의 월간 활성 이용자 3억 6천만 명에 대한 추격이 본격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스레드는 이날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스레드 가입자가 단시간에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스레드가 메타의 기존 인기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 기반에서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20억 명, 이 계정만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스레드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사용 중인 분들 계시죠? 저는 사용 중인 SNS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창업자 빌 게이츠도 스레드 계정을 오픈했는데 게이츠는 스레드 앱에 뛰어들게 돼서 흥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이츠는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이용자 중 한 명이에요. 팔로워가 6,29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트위터에서 4,2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계정을 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는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돌면서 지금 또다시 과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의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49만 7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 명, 이거보다 2배 이상이죠. 49만 7천 명, 50만 명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 22만 명의 2배 이상이에요. 22년 7월 이후 지금 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이 뜨거워진 것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6월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제공 부문이 3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만 23만 2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서 고용시장은 다시 과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차례 고용시장을 휘몰아쳤던 미국 기업들의 6월 감원 계획도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이 감원 열풍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방준비도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25%씩 2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만 해도 90%까지 올라갔는데, 또 오늘 같은 날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전망을 상회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2,000건 증가한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2만 건, 13,000건이 감소해서 지난 2월 이후 지금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20만 건, 이 초중반대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그나마 완화됐어요. 노동부가 내놓은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5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80만 개,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1000만 개가 넘었죠. 전달에는 1030만 개였습니다. 이것보다 49만 6천 개가 감소했고 월가 전망치 1000만 개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1000만 개 안팎 규모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많다는 관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이틀째 지금 또 하락 중에 있어요. 앞으로 또 폭락을 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